예, 11월 8일 금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자, 지금 힘드셨던 국장에서 시원한 소식이 하나 나왔죠. 자, 우리가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빅수급 체이싱을 하면서 가장 대장주로 크게 들고 있었던 알테오젠이 아주 빅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위주로 좀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 종목 관련해서 제가 빅수급 체이싱 실전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이 좀 널리 좀 알려주세요. 지금 마지막까지 출렁거리고 단타가 있겠지만 파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기준대로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근래 들어서 제가 멤버십만 챙겼는데 의외로 구독자분이 되게 많이 넣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실전 투자 도움되도록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알테오젠이 급해도 내용은 다 제가 빌드업에서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요했던 이번 주에 빅이슈였던 11월 FOMC가 잘 나왔어요. 무난했고 25bp 예상대로 인하했습니다. 거기서 파월이 해고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자, 제가 이제 좀 오버슈팅이라 봤던 미국의 달러와 금리가 일부 하락했어요. 그렇게 아침에 바이오가 상당히 훈풍을 부는데 일조를 했죠. 제가 그림도 보여드릴 텐데 2016년 말에 정말 힘들었던 우리 국장, 하지만 거기에서 오늘 알테오젠 소식도 시원하게 나왔으면서 이 대자뷰되는 모습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에 변동성을 더하는 트럼프 2기에 저는 적응하는 과정을 계속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분명히 수익 날 수 있으니까 봐주시고,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 같죠. 우리도 갖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또 자세하게 드리겠어요. 자, 중국 홍콩이 오늘 상당히 괜찮다가 음봉을 살짝 맞고 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우리나라 국장의 시사점이 있고요. 어쨌든 오늘 한국은 제가 알테오젠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좋고 들고 있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에너투랑 빅딜 발표한 내용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이 1,400원 이상이면 우리는 살 때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금리와 달러가 살짝 꺾이면서 오늘 하이닉스도 올라갔죠. 자, 여전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급 위주로 계속 누르고 있는 외국인은 코스피를 컨트롤하고 있다 봅니다. 이걸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겠나 시간이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거고, 구체적으로 파트 2 넘어가면 우리 대장주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알테오젠 매매 전략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거기에서 한미반도체와 하나인들을 좀 T1500 때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살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5% 젤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다음 주도 정말 신나는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어제 정말 중요한 그 빅이슈였습니다. 이번 주에 큰일이 되게 많았어요. 금방 지나갔는데 세 번째였던 11월 FOMC가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자, 트럼프 때문에 어쨌든 금리가 올라갔지만 금리는 25bp 잘 내렸어요. 그래서 4.25까지 떨어졌죠. 4.5까지 떨어졌구나. 자, 파월이 어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나왔는데, 자, 트럼프가 당신을 해고한다고 해도 어떡할 거냐? 야, 파월, 나는 해고 안 당합니다. NO! 이렇게 변동성을 줄이는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연준도 되게 중요하고 트럼프가 되게 변동성을 주는 정신에서 파월이 나름의 어떤 금융이나 쪽에 중심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파월은 강하게 NO라고 하면서 그건 불법이야. 나는 임기가 2026년까지 남았어. 이런 얘기는 저는 좋다 봅니다. 어차피 파월은 1기 때 트럼프가 고용한 임명한 연준 의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흐름도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와 파월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지금 기준 보는 건 뭐죠? 지금 리세션으로 봤던 이런 비관론은 다 끝났어요. 끝났다기보다 물론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런 매크로 분위기는 많이 깨졌고요. 연준이 볼 때는 여전히 물가가 연착륙하고 있어. 살짝 뒤로 밀어놨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 물가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같이 봐야 돼서 1번, 3번을 같이 보겠지만 고용이 되게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연준은 고용을 기준으로 보는데 어쨌든 고용도 지표 어제 잘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무난한 그런 FOMC였고, 이렇게 되면 12월 달에도 25bp 그대로 인하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온갖 행정명령 내면서 난리 짓길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책과 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이 FOMC 기준으로 큰 변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좋게 보는 거죠, 상방으로. 어제 경제지표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괜찮게 나왔어요. 자, 트럼프를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엄청나게 거친 말로 변동성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비즈니스 빅딜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네고시에이터 되는 그런 과정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트럼프는 압승하면서 상하원을 거의 다 가져갑니다. 하원도 지금 그 반 이상 차지 중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쪽에 말에 더 어떤 흐름이 실리겠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 대표적인 것 중에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게 사실 커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와 빅테크들의 민주당은 인간의 그래도 그 터미네이터처럼 안 좋은 거 생길 수 있지 않겠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런 거 없어요. 4년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2년 남은 중간 선거까지 총력을 다해서 이분이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을 많이 키울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AI 빅뱅 버블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런 흐름을 계속 내년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탑승 잘하고 있으면 돼요. 어제 나왔던 종목 그 내용 중에서 그 지금 TSMC를 막 이렇게 공격했잖아, 트럼프가요. 근데 이미 칩서법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AI 반도체는 미국 패권, 기술 패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 안 할 거란 얘기가 분석들이 많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는 TSMC와 이미 그 트럼프 전에 반도체법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나쁘지 않죠. 행정명령 수백 개 낼 거란 얘기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말 2017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비미국을 중국을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국이 오늘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밀리긴 했는데 지금 살짝 밀려서 보합까지 떨어졌네요. 근데 중국이 보세요. 트럼프가 들어왔는데도 급락을 안 하죠. 네, 급락을 안 합니다. 이게 트럼프 돼서 왕창 때리는 것 같아도 정신은 이미 선반영이 돼 있어요. 제목을 선반영 돼 있고 또 어쨌든 중국이 빅컷 이후로 미국의 그 흐름과 맞춰서 빅부양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정시가 외국인 투자하는 B보다 본토 정시는 A가 더 올라가요. 중국 본토보다 외국인 들어갈 수 있는 홍콩보다 본토가 더 올라가요. 이 말은 뭐냐면 선반영, 빅부양청 기대, 또 시장 섹터가 그쪽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 이 부추들이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정말 화끈하다 그랬잖아요. 물론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 봤을 때 이렇게 반등을 주고 트럼프 이후도 안 빠지는 거는 MSCI, EM에서 계속 꼴찌였던 우리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 중국이 덜 빠지고 그래도 반등을 모색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제가 뭐 대자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잖아요. 언제 한번 수급 바뀔 때 되면 한번 흐름 보여드리겠지만 바뀔 수 있다 저는 보면서 11월 달 보겠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중장기적으로도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 이제는 소비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조업이나 리쇼어링이나 기술 패권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미국으로서도 중국이 소비를 좀 해주고 나면 별로 나쁠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미중 간의 빅딜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뷰도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게 봐야 되거든요. 자, 대만도 좋았고 미국 영란은행 어제 금리 인하했어요. 자, 트럼프 위기에 적응기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여전히 투신과 수급이 좁아요. 좁아서 오늘 계속 그런 얘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금투세를 전격 폐지했잖아요.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도 끝나고 FOMC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 변동을 보지만 여전히 적응하면서 우리 기준은 뭐죠? 빅수급 주도 포트 꾸리면 됩니다. 오늘 그 알테오전 보면서 또 우리 그 포트가 또 엄청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자, 먼저 이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치든 뭐 달러, 금리 뭐 이런 얘기 다 드리고 정시의 흐름, 외국인 수급도 이때가 2016년도 11월 8일 9일입니다. 8일 9일.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는 9일이었으니까 급락을 해요. 트럼프 됐으니까 큰일 났다. 급락을 하고 그전에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뭐 박근혜 탄핵부터 온갖 일 다 있었을 텐데 미국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하자마자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미국으로 돈이 확 쏠리고 달러와 금리가 강세되다 보니까 이렇게 출렁거려요. 이 11월 내내 출렁거립니다. 이 흐름이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좀 빨라. 금리든 달러든 이런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수급적 우리나라 누르고 있지만 과매도권 내에서 이렇게 종목이나 주도주 찾아가시면 되지 외국인이 누르고 안 좋다 해서 욕을 하실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저는 대장주나 흐름이 어떻게 보면 2017년에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론 다 똑같이는 안 되겠죠. 그렇겠지만 이 바닥 내에서 겁을 내지 마시고 우리 갖고 있는 주도주를 잘 가져가시면 이런 흐름도 만들 수 있는 지금 과매도권을 보시면 됩니다. 2016년 직접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2570 정도, 환율은 1400원 이상에서 겁내지 말고
오히려 보시는 분들은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말씀 좀 드려야 돼서 제가 좀 빨리 끝낼게요.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얘기도 쭉 계속 드렸던 얘기입니다. 고랑 만들기, 얘들이 지금 3전만 때리다가 이제는 2차전지 자동차까지 골고루 매매하면서 사람을 계속 혼돈 주는 거예요. 이 갖다 지 갖다 우리는 단타를 많이 치니까. 그리고 내년 차라리 1분기 때 3월달 얘기하지만 공매도를 없애는 게 우리나라 안정이나 외국인 수급을 보는데 더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알테오젠 볼게요. 자, 알테오젠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계속 매수를 13만원, 14만원 더 사고 또 사고 계속 강하게 만들어 왔던, 지금 3배, 4배 올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키워가고 비중이 적었지만 이제는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전체 비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재료도 좋고 이렇게 밸류 투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바이오가 4년 만에 돌아왔고 제가 보는 빅수급이 꾸준하게 만드는 게 보였기 때문에 엑시트까지 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건 예술이라지만 그림이 제가 엑시트도 빅수급 체이싱 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여진 40만 안착되고 돌파됐기 때문에 지금상 단타 치는 수급 투심 있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제가 뒤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 봐드릴 거예요. 얼마에 팔지도 가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알테오전도 그렇고 예전보다 바이오가 우리나라가 업글되는 과정이에요. 내용이든 뭐든 정말 실체가 나오기 때문에 뭐 금리 민감 때문에 출렁거리고 또 트럼프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며칠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지만 빅수급 최신 기준으로 잘 봐주세요. 자, 참고 내용주도 보시면 삼성바이오는 CDMO입니다. DCMO가 아니고 이쪽 기준이고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SK바이오는 신약 위주죠. 셀트리온은 시뮬러인데 그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지만 이제 트럼프 오게 되면 시밀러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위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자, 오늘 대장 알테오젠이 나왔던 재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뒤에 연장될 텐데 ADC가 전 세계적으로 안 관련했을 때 이게 대장으로 된다 했잖아. 이런 플랫폼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SC 제형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원초 기술을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키투루다랑 독점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 머크랑 잘 되면 주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ADC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에너투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다이치상교라는 건데 물론 지금 당장은 매출이나 이쪽은 적지만 향후 봤을 때 얘도 수십조 만들 수 있는 거고 결국 로열티까지 받아요. 지금 당장은 마일스톤을 한 3천억, 우리나라 돈은 3천억이 넘죠. 계약금이 또 몇백억이기 때문에 총 3억 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키투루보다 적긴 한데 앞으로 로열티란 말은 매년 매달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터지는 것보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기준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삼성바이오에서 만드는 1조, 2조 그거랑 충분히 비교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지금 벤처에서 올라온 대장 알테오젠이 우리나라 거를 계속 시킬 수 있는 벤처 바이오의 대장으로 코스닥 1등 시총에 자리매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ADC 쪽이 된다 그러면 얘들과 독점 계약 맺었잖아요. 딴 데랑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가장 큰 것도 뭐죠? 머크 키투루다랑 또 나오는 그 삼상에 대한 얘기와 상업화되는 거는 내년 초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계속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시면 안 돼요. 계속 커지는 과정을 보셔야 되고 제가 우리나라 바이오에 정말 온갖 일 다 겪으면서 진짜 양아치들 작전도 많았지만 이 박순재 대표님의 CEO의 그 성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겸손하시고 실력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둘 다 갖춘 거예요. 축구에 보면 이제 우리 손흥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오늘 나왔던 내용에 보면 에너2의 SC 제형 변경은 ADC가 잘 안 됐던 부분이 독성 때문에.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다 했어요. ADC 쪽의 매출 전세 결정이 다이치상교인데 이쪽이 결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선구자적인 결정을 했다고 저는 판단한다. 앞으로 에너2와 SC 제형 변경이 향후 ADC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세계 최초예요. ADC가 한 거는 SC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향후 추가 기획도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빅수급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막 욕을 하면서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직 빅수급들 들어오고 샀던 몇 배짜리는 여전히 엑시트 없어요. 단타만 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분명 여기서 ADC가 이제 100조 시장까지 얘기 나옵니다. 100조. 이 100조는 제가 되게 익숙한 게 바이오 뭐 될 때마다 앞으로 이 회사가 100조 시장에 뛰어든다면서 항상 얘기했던 약간 어떤 그런 면에 이건 실제로 저는 실제가 있다 봐요. 자, 그럼 이제 시총이 20조 넘어갔는데 50조다 70조다 막 4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잠들어야지가 아니라 제 스타일 어떻죠? 다 제가 매일매일 과정관을 해드립니다.
가끔 보시더라도 빅수급 엑시트 기준으로 안 하면 홀딩 하시면 돼요. 40만 원 안착되는 과정이고 50만 원, 60만 원 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계속 봐드리겠습니다. 업글되는 중이에요. 목표가라든지 구체적인 수급은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전히 단타를 금지하세요. 오늘 아침에 장중에 어떤 얘기 드렸냐면 이 발표가 나오고 1시간을 봤어. 얘들이 단타 치나 안 치나 보니까 빅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와요. 기다렸던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또 나왔으니까 기한 파는 것도 있고 개인 단타 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전에 빅수급 최신 기준으로 크게 먹게 홀딩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딴 것들 수급도 좀 빨아갔겠지만 우리나라 바이오가 업글되고 내년 1월 달에 제가 JP 모강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이나 바이오 전체적으로 훈풍이 계속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보는 바이오 섹터가 대장된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속 커지고 맞아지고 간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미리 뭐 얘기했지만 알고 하셨겠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예상을 했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IR을 해요. 거기에서 아주 깊은 얘기나 이런 얘기 드린다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니까 화요일 날 이 IR도 알테오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는 가격 같은 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외 필수 EP과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익절도 있고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자, 파마리서치 우리 말씀드렸던 종목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오늘 일부 익절할 수 있는 의견을 드릴 거니까 파트 2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잘 좋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돼요. 되게 좋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신경 쓰면 단타 치고 크게 못 먹습니다. 자, AI 반도체는 조금 밀려 있는데 오늘 어차피 외국인들이 오늘도 크게 안 샀어요. 많이 팔지도 않고 크게 사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저기 나오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신고가 갔잖아요. 엔비디아 신고가 갔습니다. 그러면 AI 가속 시장 메이저 라인인 TSMC도 좋아요. 트럼프 공격하든 말든 선반영이나 좋은 게 있기 때문에 TSMC도 신고가 박스 상반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장주들인데 세계 대장 엔비디아는 제가 추미할지 안 할지 계속 고민한다 그랬어요. 어제 또 신고가 났습니다. 이제 15만 원 다 왔는데 우리는 절반만 홀딩하고 있습니다. 잘 가져가시 키워 가시면 되고 실적도 20일 날 나오죠. 50불부터 산 거예요. 이것도 엄청 키워갈 수 있게 크게 수익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하이닉스하고 계속 기술 관련 얘기 나옵니다. 자, 하이닉스도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위에까지 본다 말씀드렸죠. 팔 거 없어요. 자, 어제랑 오늘 나왔던 재료는 뭐냐? 어제는 16단을 개발했다. 16단의 HBM4에 해당된다고 저는 TC 본딩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넥스트로 볼 수 있는 블랙엘 다음에 루빈 플랫폼용입니다. 2026년 거예요. 미리 그걸 준비를 하는 거고, 자, 반도체 투자 원래 올해 말까지 보고 있는데 뭐 8월달, 9월달 온갖 일 다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눌렸고 이렇게 되면 B2C로 인계가 살짝 덜 돼서 엔비디아나 TSMC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트럼프도 제가 버블 슈팅 만들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하면서 반도체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체는 빅바이오가 좋긴 해요. 두 개를 같이 가는 그 전략이죠. 자, 챗GPT를 기다렸는데 이것도 연말에 엄청나게 크게 나온다는 얘기 했죠. 그래서 기다려 보시면 되고, 자, B2C는 아직 기대보다는 살짝 약해요. 아직 인양되는 과정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자, 트럼프 들어오면서 자본주의나 정시를 또 한번 슈팅이나 분위기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나스닥 버블 슈팅 가능을 보면서 내년까지, 물론 연말이나 올해 초에 내년 초에 부채까지 다 보고 있어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많이 느릿하고 위를 가지고 보라 말씀드렸는데 어제 외국인도 살 듯 막판에 또 팔았죠. 계속 그렇게 컨트롤 하는 거예요. 진 빠지게. 어쨌든 2016년 말처럼 좀 보시고, 자, 말 많았던 이 재무통 정연호 부회장님이 퇴진을 했습니다. 뭔가 바뀔까 싶은데 어쨌든 조금씩 변화는 주고 있고요. 자, 제가 TC 본딩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16단 성우에서 이게 HBM4에 들어가지만 오늘 보시면 또 하나 인더랑 하이닉스가 HBM4E, HBM4 다음에 4E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건데 이 두 개가 공동 개발을 공식화 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한미 같은 흐름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종목 시간 말씀드릴 거고요. 드릴 말씀이 많네요. 준비한 게 있어서. 자, 우리나라가 바닥이라 하지만 출렁거려도 바닥 엔트들 한 57,000원 갔다가 JYP가 좀 출렁거렸지만 오늘 또 올라오죠. 바닥 밴드고 우리나라 싸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JYP는 계속 홀딩 하셔도 좋습니다. 높아 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머지 바닥 엔트를 같이 보시면 돼요.
자, 테슬라가 정치인 트럼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지만 저는 비싸다, 너무 비싸다, 지금 당장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고, 2차 전지를 때리고 안 좋다 하더라도, 트럼프 때문에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수를 더 밀만한 게 아니라 바닥 밴드 정도다. 물론 우리가 투자할 건 아니고 매매할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2차 전지 보면서 어제 테마들이 또 급등 나갑니다. AI 전력을 버티고 있지만 방산과 조선 올라왔던 것도 떨어지고 되게 등락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아직 안 하고 우리 기준 2개 계속 기준 잡고 있습니다. 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투자할 때 단타 치는 트레이딩이 아니고 언제 사느냐, 가격, 그죠? 올라가든 뭐 돌파하든 밑에 쌀 때 사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좋아요. 2차 전지가 바닥에 됐으면 안 사잖아요. 타이밍이 제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사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12월 말에 조금 밀려서 좀 눌린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알트고정 같은 게 나오면서 충분히 기다리고 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대장주 기준으로 저는 항상 빅수급 체이싱 위주로 시황도 말씀드리고 종목도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 종목 시황 이어가겠습니다.